소식 만나볼게요. 요즘 아파트 값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서울 수도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강원도의 이야기인데요. 네. 얼마 전 강릉에 들어설 한 민간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47대 1, 최대 82대 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높은 수치냐면요.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 그 네이밍도 네이밍이고 입주 조건도 입주 조건이 있지만 엄청나게 이게 좀 청약 광풍이 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릉시 교동 7공원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 속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강릉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전망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1,300세대 규모인데요. 분양가가 논란입니다. 최근 강릉에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방문하기 위해 1,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방문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보건소가 아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해야 하는데 어제까지 1,891명이 검사를 받고 견본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강릉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최근 강릉 7공원 민간 아파트 청약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이야기가 아닌 21만 작은 도시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약 광풍을 취재합니다. 청약 당첨 발표가 있었던 다음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46.9대 1?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강릉 시민들 다 집어넣었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도 많고 그만큼 또 열풍인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 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강릉은 최근 2년 사이 새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분양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저 노암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청약률이 13대 1이었거든요. 그때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아파트들은 지은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새 아파트도 찾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니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나. 교동 7공원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204만 원. 펜트하우스는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최대 규모의 공원과 단지 내 공공미술관 건립으로 초반부터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고가고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어쨌든 대출을 깨고 가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당첨이 되고 조금 부담이 덜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좀 낙심하겠죠. 특히 강릉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경쟁이 몰렸는데요. 이제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죠. 그걸 로또라고 봐야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초반에 프리미엄이 1억 정도 형성되고 네. 이제 지나면은 입주할 때 되면은 최대 6억까지 84A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피가 한 2억 정도까지는 형성되는 거죠. 과열이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청약률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또 떴다방도 모이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 강릉시 지적과 직원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분양 현장에서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접근을 해서 이제 주로 알려진 수법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는 앞에 팔아라.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파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러니 팔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떴다방인지는 모르겠으나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대구서 오셨다고요? 네. 그냥 저희는 그 중개 그게 하러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을 이쪽으로 해서 매수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 이렇게 나오는 명함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저들은 시에서 이제 답의하기가
하시면 어떻게? 명함이고 뭐 이렇게 수도. 아예. 그래서 저들이 못하는 데 하시면은 우리 회원님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배우러 간 거예요. 어떤 분들인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에 그냥 했던 게 저기 자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비교가 돼가지고 뭐 위치적으로나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선호도 순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건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되죠. 그럼 실거래가가 올라올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닌데 예상은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네, 프리미엄이 한 5천에서 제일 싼 겁니다. 제일 싼 거. 이게 근데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5천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5천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84는 그렇고 큰 평수는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속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이들은 캠핑카까지 타고 와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중인 와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 문의가 쇄도합니다. 분양권이 지금은 분양권이 아니고요. 입주 예정권이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만 난 당첨권이에요. 이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예정권이라도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문의는 이날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방법을 쓰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유승이 이제 대장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롯데가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신축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를 하고 2년 보유해도 내가 손해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다들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산 거보다 올라야 되는데 그 오른 가격이 주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보다는 신축이니까 더 높게 팔아야 된다. 그게 제값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야 하고 기존 아파트도 새 아파트 가격을 덩달아 따라가고 악순환입니다. 열심히가 아니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주의로 요즘에 많이 또 이렇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자산 안 하고 있으면 저만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분위기상. 청약에 당첨을 돼도 문제인 거죠. 나머지 뭐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잔금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이 집에 내가 들어가서 3년 동안 버틴다? 이거조차 힘든 거죠. 청약에 떨어진 사람이나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 강릉 아파트 청약 과열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계부채가 좀 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심각한 거고, 그래서 그 빈부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청약 열기가 과열됨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있죠. 당연히 일부는 무조건 근로소득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뭐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세분화된 시장이거든요. 되게 다양한 시장들이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만큼의 이익을 강릉 시민이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시에는 당분간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인데요.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자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 상승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요. 정말 강릉 시민이 다 넣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원주를 시작으로 속초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강릉도 그렇고 최근에는 동해시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청약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82.5대 1이었어요, 네. 경쟁률이.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불법 매매 같은 것도 성행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서 주변 시세도 같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약 광풍이 개개인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대책이 네. 필요해 보이고요. 시민들께서는 무작정 청약에 뛰어들기보다는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